군에 입대하려는 당신, 어느 병과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장거리에서 적을 박살내는 남자의 병과 포병 곡사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곡사포를 지원하면 뭐가 좋냐고요? 첫 번째, 3보 이상 무조건 차량 탑승. 포병은 절대 걷지 않아요. 두 번째, 헬스장 다닌 것 마냥 몸도 좋아진답니다. 세 번째, 강한 인내심과 정신력은 덤으로 속지 마세요. 자,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이런 곡사포의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강의 곡사포, 가볍게 만들기 위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절대 무기, 오늘의 주인공 M777입니다. 전쟁에 있어 승리하기 위한 요소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후반부에 나라에 사는 국민인지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포격이라 생각합니다. 보병이 싸우다 지원이 필요하면 포격주, 뚫리지 않는 전선을 돌파하려면 포격주와 정글 같은 지형 지물로 게릴라가 난무할 때 그냥 냅다 포격주와. 물론 요즘 시대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과 공격기들의 지원이 있지만서도 포병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병과인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지구상 최고의 곡사포 미군의 M777 155mm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자세히 들어가기 전 곡사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박격포, 평사포, 곡사포 등 다양한 포들이 있지만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쉽게 말하면 평사포보다는 큰 곡선, 박격포보다는 작은 곡선으로 포격하는 것이 곡사포입니다. 즉 전차포나 대전차포보다는 높게 쏘되 박격포보다는 낮게 쏘는 것이 곡사포라는 것이죠. 곡사포도 어떻게 이동하냐에 따라 크게 견인포와 자주포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별도의 견인 장비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곡사포를 자주포라 부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K9처럼 차량 위에 설치되어 알아서 기동할 수 있는 무기들이죠. 반면 기동 능력이 없어 인력 또는 우마 또는 차량 등을 이용하여 끌어서 이동하는 화포를 견인포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곡사포라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모습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이겁니다. 견인포는 별도의 차량 위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포에 비해 생산 및 운용 비용이 저렴한데요.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화력 연기의 기본으로서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곡사포에는 크나큰 단점들이 있습니다. 적국에 비해 더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 신속성이 중요해졌고 발전된 대포병 레이더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선 기동성 또한 중요해졌어요. 근데 곡사포는 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무거운 대포를 차량으로 옮겨서 포병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낑낑대며 방열을 해야 쏠 수 있게 되겠죠? 쏘고 나면 어떡해요? 적국의 대포병 레이더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장소에 다시 방열해야 되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또 포병들이 그 무거운 대포를 낑낑대며 해제해가지고 차량이 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 훈련 실전에서 맨날 하다 보니까 견인 포병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를 악무는 겁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곡사포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었어요. 미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모든 근현대사가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쟁들 중에서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전쟁은 내전을 제외하고 멕시코 전쟁과 독립전쟁뿐이었죠. 즉 다른 나라로 원정을 떠나는 전쟁을 수도 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타국에 원정에 나설 시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주요 거점들을 확보하고 아군들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무거운 곡사포를 옮기기 위해선 거대 수송기와 차량만 가능했고 또 방열하는데도 한 세월이니 작전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에 미 육군 공수사단과 미 해병대, 미 육군 산악사단은 경량화된 가벼운 곡사포를 만들 것을 적극 제안하였고 1995년 이를 받아들여 계획이 실행되죠. 2005년에 완성이 된 경곡사포 M777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강철 재질의 포신을 제외하고 모든 곳을 티타늄으로 만들었어요. 미국은 여태 M198 155mm 곡사포를 메인 곡사포로 사용했었는데 무게가 7.15톤이나 되었던 것을 4.2톤으로 줄였답니다. 무려 약 3톤을 줄인 거예요. 3톤. 한국의 KH179 곡사포의 무게가 6.9톤이니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겠죠? 무게뿐만 아니라 크기도 작아졌어요. 12.3m의 전장이 2.8m는 짧아져가지고 9.5m가 되었답니다. 무게와 크기가 대폭 줄어드니 수송 헬기로도 운반이 가능해졌고 거기다 방열하는 포병들의 부담도 현저히 적어졌죠. 이전에 쓰던 M198 곡사포와 M777 곡사포의 방열과 철수 시간을 비교했는데 M198 곡사포는 방열하는데 6분이 걸리는 반면 M777은 2분
1분 내외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철수 시간도 비슷했는데 M198은 철수 시간 10분이 걸리는 거에 반해 M777은 겨우 3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러한 장점들은 실제 전쟁에서도 활약을 했어요. 제이슨 웰치스 대위가 저서한 샤함 포격기지 이라크 국경에서의 포병의 하루라는 칼럼을 읽어보면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4월까지 시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와 싸운 바그즈 포카니 전투에서 시리아 민주군들을 지원하기 위해 M777 155mm가 배치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항공기가 흐린 날씨로 인해 공습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기상 문제로 수송 못하는 고정익 대신 헬리콥터들이 대신 수송하여 샤함 화력 지원기지에 문제없이 배치되었다고 하네요. 이전에 쓰이던 M198이었다면 무거워서 헬기로 수송되지 못했을 테니 전투에 큰 희생이 따라왔을 겁니다. 허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도 같이 탄유무로 만든 탓에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하나 9억 원인데 우리 국군이 운영하는 KH 179의 가격이 1억 2천만원보다 약 8배 비싼 가격이죠. 애초에 모든 나라가 기본적으로 곡사포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데요? 자주포에 비해 견인포가 제작 및 운용에 있어 저렴해서기 때문이라고 했죠. 성능이 뛰어나고 효율적인 것은 맞으나 가성비가 너무 낮아 미국 외에는 감히 구매 및 운용하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크기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39 구경장을 이용하는데 이에 기존의 곡사포보다 사거리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도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GPS 및 유도 장치가 달린 M982 엑스칼리버 탄도 있긴 하지만 포탄 한 발당 3억 2천만원이라는 것이 문제죠. 정말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거기다 아무리 크기와 무게를 줄여 경량화를 시켰다고는 하지만 방열 및 철수 시간의 소요 등의 근본적인 약점은 100%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하여 미 육군은 FMTV 트럭에 M777을 장착하여 브루투스라는 이름으로 차륜형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답니다. 미국 외에 인도, 사우디, 캐나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운영 중인데 근래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M777 곡사포가 활약이 돋보이는 드론으로 인해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방열과 신속성이 시너지를 만들어 러시아 포병들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활약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M777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중부 유럽 국가에서는 약 500문의 M777 견인포가 구매 문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혹자는 자국 무기 판매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지원한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여담으로 북한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한 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특설반에서 포병을 전공했는데 이때 작성한 호사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위성 항법 장치 활용 방안이라는 졸업 논문을 M777 곡사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네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지상 최강의 곡사포 M777 155mm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웠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